MBTI의 16가지 성격 유형 중 가장 단단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절대적인 존재를 꼽으라면 단연 ESTJ일 것입니다. 이들을 수식하는 단어들은 거대한 제국을 떠받치는 거대한 화강암 기둥과도 같습니다. 책임감, 효율, 질서, 불도저 같은 추진력, 혼돈과 무질서가 판치는 세상에서 이들은 규율이라는 뼈대를 세우고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성과로 치환해내는 타고난 지휘관이자 문명의 수호자들입니다. 감상에 젖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며 목표를 향해 직진하는 전차와 같은 이들에게 포기나 불가능이란 단어는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나약한 자들의 핑계일 뿐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흔들릴 때 유일하게 중심을 잡고 서 있는 중력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완벽해 보이는 강철 갑옷의 무게를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강인함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조직과 가족, 자신이 구축해온 세상의 질서가 도미노처럼 붕괴될 것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공포를 짓누르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ESTJ의 내면 가장 깊은 곳, 그 무의식의 기저에는 나는 언제나 유능해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신념이 종교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도려내야 할 암덩어리처럼 죄악시하며 솟구치는 감정조차 비효율적인 데이터로 규정하고 무의식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그렇기에 역설적이게도 가장 견고해 보이던 이 성벽이 무너질 때는 재난 영화의 클라이맥스처럼 처참하고 파괴적입니다. 자신의 통제력을 완전히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같은 상황이나 믿었던 조직과 사람의 배신, 혹은 평생을 증명해온 자신의 유능함이 부정당하는 실패를 겪을 때 ESTJ는 단순히 우울해하거나 좌절하는 것을 넘어 존재 가치 자체가 소멸하는 듯한 근원적인 공포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 논리와 이성이 마비된 그 절벽 끝에서 이들은 두 가지의 지옥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닥쳐올 미래의 재앙을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하며 멈추지 않는 기관차처럼 강박적으로 움직이는 루프의 폭주이며, 다른 하나는 평생을 억눌러왔던 날 것의 감정이 터져나와 세상에서 가장 비련한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그립의 붕괴입니다.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이들이 시련 앞에서 어떻게 용광로 속의 쇳물처럼 녹아내리고 그 폐허 속에서 어떤 억울함의 비명을 지르는지, 마침내 다시 그 단단한 뼈대를 어떻게 세워 올리는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성격 유형의 분석이 아닙니다. 세상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려다 쓰러진 이 시대의 모든 고독한 리더들을 위한 치유의 기록이자 재건의 청사진입니다. 1. 시련의 늪,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 재앙을 향해 달리다. 과거의 경험과 안정을 무시한 채 강박적인 행동이 앞서고 부정적인 가능성이 증폭되어 파국을 막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벌이는 상태.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상태의 ESTJ를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마치 오차 없이 작동하는 정밀한 시계 태엽이나 잘 정비된 철도 위를 질주하는 최신형 고속열차와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살아오며 축적한 방대한 경험과 검증된 데이터를 최고급 연료로 삼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엔진을 가동해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갑니다. 이때의 ESTJ는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며 불확실한 안개 속에서도 명확한 비전과 안정감을 제공하여 구성원들을 이끄는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리더이자 현실의 지배자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는 스트레스나 통제, 불능의 상황이 닥쳐오면 이 완벽에 가까웠던 시스템의 치명적인 오류 코드가 입력됩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극도의 조급함과 압박감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당하던 브레이크, 내향 감각을 고장 내버리는 것입니다. 평소 그토록 중시하던 신중함과 과거의 교훈은 지금 한가하게 옛날 이야기나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라는 다급한 외침과 함께 낡은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되어 폐기됩니다. 검증된 데이터가 사라진 그 공백의 자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평소 ESTJ가 뜬구름 잡는 소리라며 무시해왔던 3차 기능, 외향직관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미성숙한 직관은 창의적인 비전이 아니라 끔찍한 재앙의 예언서가 되어 ESTJ의 뇌리를 잠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과 망상이 기형적으로 결합한 외향 사고 마이너스 외향 직관의 루프입니다. 이 상태는 마치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서 나침반과 지도를 모두 잃어버린 선장이 공포에 질려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고 절규하며 닥치는 대로 키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대로 가면 우리는 전멸이야, 그 사람의 침묵은 나를 배신하려는 신호야라는 근거 없는 불안과 음모론이 검은 독가스처럼 피어오르고 사고 기능은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즉각적이고 무모하며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한 충동적인 지시들을 기관총처럼 쏟아냅니다. 차분한 점검과 상황 분석은 사치가 되어 사라지고 오직 불안을 마취시키기 위한 행동을 위한 행동, 목적을 잃은 분주함만이 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련에 빠진 ESTJ가 겪는 첫 번째 지옥도입니다. 징후 1통제의 환상과 비효율적 분주함의 역설. 2단계에 진입한 ESTJ는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기관차처럼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휴식이라는 단어는 이들에게 도태이자 직무유기, 더 나아가 죽음과 동의어로 입력됩니다. 침묵이 흐르는 순간 엄습해오는 불안의 그림자를 견딜 수 없기에 그들은 미친 듯이 일거리를 찾아 헤매며 자신의 몸을 혹사시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요란한 분주함 속에는 ESTJ의 가장 큰 무기였던 냉철한 효율과 명확한 우선순위가 증발해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증상은 자신이 모든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병적인 불신입니다. 내가 손을 놓는 순간 이 조직은, 우리 가족은 끝장이다라는 비합리적인 공포가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들은 평소 신뢰하던 유능한 부하 직원이나 가족조차 믿지 못하고 그들의 업무를 빼앗아 자신이 직접 처리하려 듭니다. 이는 타인의 능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극도의 불안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고 믿는 아틀라스가 되어 위임할 수 있는 사소한 무게까지 홀로 감당하며 자멸해갑니다. 거대한 위기가 눈앞에 닥쳐오는데 이들은 엉뚱하게도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기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회사의 존폐가 걸린 프로젝트 앞에서 갑자기 탕비실의 청소 상태를 지적하며 화를 내거나 급박한 보고서의 내용이 아닌 자간과 폰트 규정을 검열하며 시간을 허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꼬장꼬장이 아닙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을 마주하기 너무 두렵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서 통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을 쥐어짜며 나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라는 가짜 안도감을 얻으려는 처절한 도피 행위입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넥타이에 줄을 맞추는 선장의 모습, 그것이 바로 루프에 빠진 ESTJ의 비극적 역설입니다. 징후 이 재앙 시나리오 작가, 최악의 경우의 수에 집착하다. 건강한 ESTJ는 철저히 현실의 통계와 확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하지만 루프에 갇힌 ESTJ는 오직 공포를 잉크 삼아 미래라는 소설을 집필합니다. 문제는 그 장르가 언제나 희망 한 점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재난 스릴러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발생 가능한 수만 가지의 미래 중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결말만을 골라내요. 그것이 곧 닥쳐올 현실이라고 맹신합니다. 팀원의 보고서에서 발견된 사소한 오타 하나가 그들의 뇌내 회로에서는 핵폭탄 버튼이 됩니다. 이들의 사고 과정은 합리적 단계를 뛰어넘어 비약적인 가속도로 폭주합니다. 이 오타를 거래처가 본다. 우리 회사의 전문성을 의심한다. 계약이 파기된다. 업계의 소문이 퍼져 매장당한다. 회사는 부도나고 나는 신용불량자가 된다. 결국 길거리에 나앉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것이다. 남들이 볼 때는 망상에 가까운 비약이지만 그립 상태의 ESTJ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명징하고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느껴집니다. 그들은 0.1%의 희박한 실패 가능성을 100%의 확정된 미래로 받아들이는 심각한 인지적 왜곡에 빠져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재앙을 막기 위해 오늘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내면의 불안이 커질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칩니다.
이들은 타인의 단순한 실수, 우연한 지각, 혹은 별 의미 없는 침묵조차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의도적인 태업이나 음모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저 녀석이 평소에 나를 무시하더니 엿먹이려고 일부러 정보를 늦게 준 게 분명해. 다들 앞에서만 웃지 뒤에서는 나를 끌어내릴 모의를 하고 있어. 상대방의 무능이나 부주의함을 악의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며 보이지 않는 적과 끊임없이 섀도우 복싱을 합니다. 결국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잠재적적으로 규정하고 경계 태세를 갖추며 스스로를 차가운 고립이 성벽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징후 3 독선적인 불도저. 내 말이 곧 법이다. 소통의 문은 굳게 닫히고 그 자리에는 오직 서슬퍼런 명령과 하달만이 남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오염된 직관이 뱉어낸 불안한 가설을 움직일 수 없는 팩트이자 천기누설이라고 착각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주변의 모든 목소리를 적대시합니다. 건강할 때 보여주던 합리적인 토론의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귀를 막은 채 자신의 정당성만을 강요하는 고집불통의 독재자가 되어버립니다. 누군가 과열된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하거나 논리적인 허점을 지적하려 하면 이들은 즉각적인 공격 태세를 취합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다 꿰뚫어보고 있어. 시키는 대로만 해. 라며 상대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습니다. 타인의 합리적인 의심이나 건설적인 조언을 순수한 피드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권위에 흠집을 내려는 도전이자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극상으로 규정하여 짓밟아 버립니다. 평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던 신중함은 사라지고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시계 도박에 가까운 결정을 남발합니다. 그리고는 이 무모한 성급함을 위기 상황에서의 과감한 결단력이라고 스스로 포장합니다. 더 큰 비극은 그 결정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일어납니다. 절대 자신의 판단 착오를 인정하지 않고 너희가 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운이 나빠서라며 외부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성급한 수습책을 내놓으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이 붕괴의 끝 철의 여인이 흘리는 뜨거운 눈물, 순교자의 탄생. 이성적 사고가 완전히 마비되자 무의식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미성숙한 감정이 폭발하여 논리가 아닌 억울함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상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휘둘렀던 모든 통제와 행동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ESTJ의 그 견고하고 단단하던 멘탈은 마침내 바닥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온 두 개의 기둥인 논리와 효율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설명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는 처참한 무력감. 바로 이 순간 ESTJ의 내면을 지탱하던 이성의 거대한 댐이 굉음을 내며 붕괴됩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틈으로 평생을 쓸모없는 것, 나약한 것이라 치부하며 무의식의 가장 깊은 지하실에 쇠사슬로 묶어두었던 최약체 기능, 내향 감정이 통제불능의 쓰나미가 되어 의식을 점령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ESTJ가 겪는 영혼의 지진, 내향 감정 그립입니다. 이 현상은 마치 감정이라곤 입력되지 않은 냉철한 AI 로봇이 회로가 타버린 후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바닥을 구르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언제나 팩트와 객관성을 신봉하던 냉철한 지휘관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억울한 피해자만이 남아 울분을 토해냅니다. 평소 타인의 감정적 호소를 논리 없는 징징거림이라 비판하며 경멸하던 그들이 이제는 그 누구보다 격정적이고 비논리적인 언어로 자신의 상처를 세상에 전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어리광이나 투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평생을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고 묵묵히 걸어왔던 자신을 그 헌신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몰라주는 야속한 세상에 대해 던지는 처절한 고발이자 탄핵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었는데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라는 잎이 맺힌 절규는 논리가 무너진 폐허 위에서 ESTJ가 부르는 가장 슬픈 독백입니다. 징후 1억그램의 대폭발.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이 단계에서 ESTJ를 지배하는 핵심 감정은 뼈에 사무치는 배신감입니다. 자신이 조직과 가정을 지탱하기 위해 쏟아부은 그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는커녕
당연한 것으로 취급받거나 무시당했다는 억울함이 활화산처럼 터져나옵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되고 오직 나는 피해자다라는 감정적 명제만이 그들의 뇌리를 장악합니다. ESTJ는 기억의 창고에서 먼지 쌓인 장부를 꺼내듭니다. 과거 자신이 베풀었던 호의, 남들 몰래 했던 야근,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개인적인 시간, 내가 묵묵히 참아넘겼던 불편함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상대방에게 들이밉니다. 내가 3년 전 프로젝트 때 링거 꽂고 이래서 너 승진시켜준 거 잊었어?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것은 논리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도덕적 채무자로 만들어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한 감정적인 빚 독촉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준 만큼 돌려받지 못했다는 등가교환의 실패에 분노하며 그 대가를 감정적인 복종으로 받아내려 합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악의적인 핍박으로 왜곡하여 해석합니다. 동료들의 웃음소리는 나를 향한 비웃음으로, 가족들의 침묵은 나를 무시하는 행위로 변질되어 입력됩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다 나를 욕하고 있어. 세상 사람 다 놀 때 나만 바보같이 뼈 빠지게 일했어. 그들은 스스로를 사악한 세상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다 버림받은 비련의 주인공이자 순교자로 캐스팅합니다. 강인하고 듬직했던 리더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인정해달라고, 사랑해달라고 울부짖는 상처받은 어린아이만이 남아 떼를 쓰고 있습니다. 징후, 이 극도의 과민 반응과 널뛰는 감정의 파도. 강철로 주조된 듯 단단했던 ESTJ의 멘탈은 이제 건드리면 쨍하고 금이 가는 살얼음판으로 변해버립니다. 평소라면 쿨하게 웃어넘겼을 농담이나 업무상의 사소한 지적조차 이들의 무방비한 자아를 찌르는 치명적인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2단계의 ESTJ는 감정의 완충지대가 완전히 사라져 작은 자극에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거나 불같이 화를 내는 극도의 불안정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팩트가 뭔데? 결론만 말해. 이를 입버릇처럼 달고 살며 효율을 숭배하던 그들이 돌연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의 재판관으로 돌변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용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투, 표정, 눈빛 같은 비언어적이고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너 지금 말투가 왜 그래?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 기분이 나쁘다는데 논리가 무슨 소용이야? 누군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이성적인 반론이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 그것을 수용하는 대신 너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계산적이니? 라며 상대를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매도해버립니다. 논리로 이길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감정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진흙탕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평소에 절제된 모습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행들입니다. 엄숙한 회의 도중분을 이기지 못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거나 아무런 예고 없이 사무실 한복판에서 오열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며칠 동안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한 채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이러한 행동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거대한 공포와 당혹감을 안겨줍니다. 언제나 산처럼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던 리더가 통제력을 잃고 감정의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조직 전체에 큰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징후 3자기 비하와 존재 가치의 부정, 타인을 향해 맹렬하게 휘두르던 비판의 칼날이 결국 궤적을 그리며 회항하여 가장 날카로운 각도로 자신의 심장을 겨눕니다. 2단계의 ESTJ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무능한 자신, 통제력을 잃고 감정적으로 추태를 부린 자신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혐오의 늪에 깊이 빠져듭니다. 스스로가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재판관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리더 자격이 없어. 결국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빈 껍데기야. 이들은 현재의 실패를 국소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결함으로 확장 해석합니다. 단 한 번의 프로젝트 실패가 지난 20년간 쌓아온 성공의 역사를 모조리 부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자신의 커리어와 성취가 담긴 이력서를 스스로의 손으로 난도질하며 과거의 성공은 다 운이었을 뿐 이것이 나의 진짜 밑바닥이다라며
스스로를 패배자로 낙인 찍습니다. 이 자기 비하는 곧 ESTJ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던 근원적 공포를 건드립니다. 바로 조건부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유능하고 사회적으로 기능하며 타인에게 도움이 될 때만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렇기에 기능이 고장난 현재의 자신은 곁에 둘 가치가 없는 폐기, 처분되어야 할 고철덩어리와 같다고 느낍니다. 능력 없는 나를 누가 좋아하겠어? 다들 나를 떠날 거야. 이 생각은 단순한 우울을 넘어 존재의 기반을 흔드는 공포가 되어 그들을 어둡고 차가운 고독의 심연으로 밀어넣습니다. 3. 회복의 열쇠. 머리를 멈추고 일상의 규율로 돌아가라. 무너져 내린 제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러 떠나는 진군을 멈추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더 빨리, 더 멀리 나아가야 한다는 당신의 본능은 지금 틀렸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뒤집을 웅장한 비전도, 판을 새로 짤 거창한 혁신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당연하다는 이유로 잠시 잊고 있었던 것, 바로 기본과 원칙, 당신의 몸이 기억하는 익숙한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지금 당신의 두뇌는 해결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시뮬레이션과 통제되지 않는 감정의 과전류로 인해 심각한 과부하 상태에 걸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이 내리는 모든 비상결단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악수가 될 뿐입니다.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을 건져 올릴 유일한 동아줄은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단순하고 반복적인 습관입니다. 머리로 계산하려 들지 마십시오. 대신 오랜 시간 훈련되어 온 몸의 감각, 확실하게 통제 가능한 소박한 현실, 절대 변하지 않는 물리적 사실들로 당신의 발밑을 먼저 단단하게 다져야 합니다. 이제 화려하지만 무거웠던 지휘봉을 잠시 내려놓고 투박한 빗자루를 드십시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사소한 먼지를 쓸어내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후퇴가 아닙니다. 무너진 성벽의 벽돌을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리는 신성한 기초 작업입니다. 그 단순하고 정직한 땀방울만이 잃어버린 당신의 효능감을 회복시키고 ESTJ를 다시 견고한 왕좌로 복귀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스텝 1. 멈춤의 미학. 모든 해결을 중단하라. 가장 먼저 시급하게 수행해야 할 미션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는 게으름이나 나태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엉망진창으로 고장난 시스템을 억지로 가동하며 방향을 잃은 채 너무 많이 격렬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발생한 과열 현상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하면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말이 거품을 물고 쓰러질 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연료 주입이 아니라 긴급 엔진 정지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일상에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십시오. 23일 정도 휴가를 내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주말 동안이라도 철저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여 자발적 고립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전략적 후퇴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선언하십시오. 지금 내 이성 회로는 고장났다. 나는 현재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다. 고로 복구될 때까지 모든 결정을 보류한다. 이 객관적인 자기 인정이야말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내리는 결정은 99%의 확률로 후회할 오판임을 명심하고 결제 서류에 서명하는 손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뇌를 잠식한 불안한 미래와의 연결 통로를 물리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3차 기능인 직관이 만들어내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이 프로젝트가 망하면 내 평판은 어떻게 되지? 와 같은 재앙 시나리오가 떠오를 때마다 마음속에 두꺼운 강철 셔터를 내리십시오. 그 고민은 다음 주 월요일에 나에게 위임한다. 오늘의 나는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만 책임진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의식적으로 미루는 생각의 지연 전술을 쓰십시오. 당신의 뇌는 지금 과부하 상태입니다. 불확실한 10년 뒤의 미래가 아니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라는 시간의 영토만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스텝 2. 루틴의 회복. 몸이 기억하는 안정감을 찾아라. 사고의 전원을 내리는데 성공했다면 이제
그 빈 공간을 새로운 고민이 아닌 익숙한 감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당신의 보조 기능인 내향 감각을 강제로 깨울 시간입니다. 내향 감각은 당신이 살아오며 몸에 새긴 데이터이자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의 기억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표류하는 당신의 배를 다시 안전한 항구에 정박시키기 위해 철저히 검증되고 익숙한 활동들을 수행하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재활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이 지옥인 이유는 통제 불능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눈에 보이는 환경부터 완벽하게 장악해야 합니다. 어지러운 책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어각을 맞추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가사 노동이 아닙니다. 무질서했던 공간이 당신의 손길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재배열되는 시각적 변화를 목격하는 순간 ESTJ의 뇌는 나는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효능감을 회복합니다.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는 단순 반복적인 신체 활동은 과열된 전두엽을 식혀주는 최고의 쿨러이자 흩어진 정신을 지금 여기로 모아주는 그라운딩 의식입니다. 실패한 현재의 모습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대신 서랍 깊숙한 곳을 열어 당신이 찬란하게 성취했던 과거의 유물들을 꺼내어 책상 위에 펼쳐놓으십시오. 학창시절의 상장, 회사에서 받은 감사패, 성공적으로 완수했던 프로젝트의 결과 보고서, 동료들이 건넸던 감사편지들. 이 물건들은 단순한 추억팔이가 아닙니다. 나는 무능하다는 감정적 거짓말에 대항하여 나는 원래 이렇게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물적 증거입니다. 흔들리는 당신을 잡아줄 것은 타인의 위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땀으로 쌓아 올린 이 차가운 팩트들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현재의 오류를 수정하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새로운 것은 곧 스트레스입니다. 맛집을 찾아 모험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가장 좋아했던 단골집의 김치찌개, 10년째 마시는 브랜드의 커피, 이미 결말을 다 알고 있어 1초의 긴장도 필요 없는 옛날 영화를 선택하십시오. 예측 가능한 맛, 예측 가능한 전개, 익숙한 공간이 주는 편안함은 곤두선 당신의 신경을 이완시키는 마취제와 같습니다. 낯선 자극을 0으로 만들고 오직 익숙함만이 존재하는 안전 가옥에서 당신의 지친 감각, 세포들이 충분히 쉬고 재생될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스텝 3. 작은 성취의 누적 체크리스트의 마법. 감정의 폭풍우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이성이 돌아올 공간이 생겼다면 이제 위축되었던 유능함의 근육을 다시 키워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막 부상에서 회복 중인 환자입니다. 의욕이 앞선다고 해서 당장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려다가는 다시 근육이 파열될 뿐입니다. 지금은 재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주 가벼운 아령부터 내가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아주 쉬운 난이도부터 시작하여 멈춰버린 성취의 엔진을 예열해야 합니다. 전년 대비 매출 200% 달성이나 완벽한 가장 되기 같은 거창한 목표는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대신 이메일 받은 편지함 비우기, 화초에 물 주기, 책상 위 먼지 닦기, 하루 30분 걷기와 같이 실패하는 것이 더 어려운 초소형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종이에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하나를 완수할 때마다 붉은 펜으로 힘차게 줄을 그어 지우십시오. 눈으로 보고 손으로 긋는 그 물리적인 행위가 중요합니다. 줄이 그어지는 순간 당신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며 나는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실행해냈다. 나는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성취해내는 사람이다라는 강력한 신호가 입력됩니다. 이 사소한 승리의 경험들이 누적되어야만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은 비로소 단단한 콘크리트처럼 다시 굳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펜을 고쳐잡고 당신을 괴롭히던 상황을 감정이 아닌 팩트 위주로 적어내려가는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 보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당신의 내면을 잠식했던 억울함과 서운함 같은 내향 감정의 언어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김대리가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났다가 아니라 김대리가 마감 기한을 2시간 넘겼다라고 적으십시오. 감정의 안개를 걷어내고 인과관계에 입각하여 상황을 분석하면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거대한 괴물이 사실은 조명에 비친 작은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최악은 아니군. 이 문제만 처리하면 해결되겠어. 비극적인 드라마는 종영되었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감정 없는, 그래서 해결 가능한 명쾌한 업무 하나만 놓여 있을 뿐입니다. 긴 글을 통해 당신이 왜 그토록 치열하게 달렸고 왜 그토록 아프게 무너져야만 했는지를 숨가쁘게 따라왔습니다. 당신은 이 거대하고 복잡한 세상이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는 심장이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거대한 엔진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의 노고가 있었기에 도시는 질서를 유지하고 조직은 성과를 내며 가정은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강철로 만든 엔진조차 영원히 달릴 수는 없습니다. 과열된 엔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연료와 채찍질이 아니라 열기를 식히고 기름을 칠 수 있는 멈춤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잠시 멈춘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축해놓은 시스템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진짜 위기를 맞는 순간은 그 시스템을 지키던 당신이라는 기둥이 과부하로 부러져 버리는 때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그때야말로 당신을 믿고 의지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그 소중한 세상을 위해 부디 멈출 수 있는 용기를 내십시오. 지난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흘렸던 뜨거운 눈물과 억울한 비명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은 당신이 나약해서 흘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감의 갑옷을 입고 쏟아지는 비난과 압박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버텨왔다는 증거이자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이제 그만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다 감당해야 해라는 그 무겁고 차가운 강박의 갑옷을 잠시 벗어두십시오. 당신은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순간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잠시 숨을 고를 때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 따뜻한 밥 한 끼를 천천히 씹어넘기며 당신의 고단한 위장을, 영혼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 소박한 온기야말로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충분히 쉬고 낡은 부품을 갈아 끼우고 느슨해진 나사를 다시 조인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당신이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 딱딱한 무쇠였다면 시련을 통과한 당신은 거센 바람에도 유연하게 휘어지며 충격을 흡수하는 결코 부러지지 않는 진정한 불멸의 강철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제국은, 당신의 질서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 높고 튼튼하게 쌓아 올리기 위해 잠시 재정비 중일 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휴식을 죄악시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을 더 위대하고 포용력 있는 리더로 만드는 담금질의 시간임을 우리는 압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문을 여십시오. 당신의 명확한 지시와 든든한 등 다시 잡게 될 지휘봉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돌아와 다시금 세상을 힘차게 움직일 것임을